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참 끔찍한 일입니다. 지난 주말에 텍사스주 엘파소 그리고 오하이오주의 데이턴에서 또 대량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20명, 9명 모두 29명이 사망하고 5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웬만한 총격 사건에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오랫동안 학교, 쇼핑장, 콘서트장,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또 다른 의미에서 미국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그리고 오하이오주의 범인들이 모두 백인 21살, 24살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엘파소 범인은 대량 살상 행위 직전에 그의 선언문을 온라인에 올렸었는데 그 내용이 전 이민자들 그리고 특히 히스패닉 게이에 대한 분노 그리고 혐오의 표현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여전히 대량 살상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총기 규제 문제, 반이민 문제, 인종 문제,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의 혐오 언어에 대한 우려, 또 선거 전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정부는 사망자 중에 다수가 멕시코인인 점을 들어서 미국을 제소하겠다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만일 이번 사건이 반이민 그리고 반소수계에 대한 혐오 때문이라면 우리도 그 위험지구에서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인디애나주에서 유학생 윤원준 씨가 총에 맞아서 사망한 것이 바로 한인교회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말에 일어난 두 건의 대량 살상 총격 사건의 개요는 어떤 것인지, 제기된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사항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 엘파소 그리고 데이턴에서 불과 24시간 안에 두 개의 대량 살상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29명이 숨지고 5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법무부에서는 이를 국내 테러, domestic terrorism의 차원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이 사건들을 보도하면서 미국이 내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 또 당혹한 미국이 경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턴 사건은 아직 그 동기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엘파소 사건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범행 직전에 온라인에 그의 선언문을 게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선언문에서 이민자에 대한 저주와 욕을 많이 퍼부었고 특히 히스패닉계는 텍사스를 침략, 인베이전하고 있다라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베이전이라는 단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보안 문제를 얘기하면서 수없이 되풀이해서 사용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엘파소 사건의 동기를 분석하면은 반이민 정서가 강하게 표출이 된 것이고, 그리고 반소수계 감정이 강한 것이고, 또 트럼프의 언어와 매우 흡사한 언어들이 사용됐다는 것, 그리고 건 컨트롤에 나오는 거의 모든 문제점들이 다시 제기가 되었습니다. 공격용 무기가 사용됐고 고성능 탄창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파소 사망자의 거의 절반이 멕시칸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정부가 국제법에 의해서 미국을 제소할 뜻을 비추었습니다. 어제 사건이 있은 후에 민주당 대선 후보 중의 일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혐오와 공포의 언어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엘파소 살인범의 선언문에 보면은 이 공격은 히스패닉계의 텍사스 침략, Invasion of Texas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명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invasion이라는 단어는 트럼프가 수없이 써온 단어인데 결국 그가 분열과 미움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이에 고무된 사람들이 저지른 범행이 아니냐, 그런 해석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트럼프의 반론은 강합니다. 민주당이 이 비극적인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시작했고, 그리고 강력한 국경 보안과 불법 이민자 증가를 막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오도하고 있다
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hate speech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은 트럼프의 발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범행자들이 정신적으로 병력이 있다고 치고 또는 극렬주의 이념에 물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치적인 리더들이나 언론들이 폭력적이고 혐오적인 언어를 계속 쓰게 되면은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런 이론입니다. 루이지애나 대학의 노던 캘모 교수는 이것은 sense of impunity, 형벌 면제의 감정으로 변형될 수 있다라고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히스패닉은 강간범이다, 범죄자다, 동물이다, 괴물이다, 전염병이다 이렇게 불렀었고 최근의 걸작은 민주당의 비백인 4인의 여성 의원들을 보고 go back 하는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이 반이민에 대한 언어 사용을 한 것은 미국에서 오래된 일입니다. 1880년부터 1920년 사이에 미국으로 이민 오기 시작한 Italian, Japanese, Chinese 이 또 다른 이민자들에게 공포와 미움의 이야기를 했고 이들이 미국의 정체성을 해친다 하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은 지금은 총기가 지천에 깔려져 있고 또 그것이 이제 군대형 자동소총이고 고성능 탄창까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사상자가 크게 증가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엘파소 월머트 살상 사건 이후에 미국에게 멕시칸 국적의 모든 시민들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에 의해서 미국을 제소할 것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학생 윤원준 씨가 1999년도 인디애나에 있는 블루밍턴 한인교회 앞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인 벤자민 스미스의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공격 대상의 기준에서 본다면은 코리안이 여기에서 제외되질 않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한인 교회의 교인들이 주일날 동네에 주차를 하면은 예배 없이 교회 사무실에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던 동네 백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행패를 부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첫째는 에이시안에 대한 반감이 있었을 것이고 둘째는 에이시안들이 감히 덤비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얕잡아보는 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회에서 설마 어쩌겠느냐 하는 심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가 좀 더 시큰 사람이었든지 또는 집에 총이 있었다면은 그가 무슨 짓을 했을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교회에서 만일 그대가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 하고 엄중 경고를 해서 그가 퇴장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는 다음 주일에 다시 어김없이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우 폭력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일입니다. 지금도 바다 건너 한국, 일본 걱정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만일 이것이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면 그것은 참 딱한 일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5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텍사스 엘패소와 오하이오 데이턴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30명이 숨지고 5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인종과 관련된 증오 범죄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고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20명의 사망자와 26명의 부상자를 낸 텍사스 엘패소 총격 용의자 패트릭 크루시어스는 범행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행위가 히스패닉의 침공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는 선언문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당국은 엘패소 총격을 국내 테러리즘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크루시어스를 상대로 연방 증오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입니다. 또한 9명의 사망자와 27명의 부상자를 낸 데이턴 총격 사건 용의자 커너 배츠는 평소 살인에 관심을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주 엘패소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서 지난 3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엘패소시가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디임하고 엘패소 시장은 어제 총격 사건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주정부의 재정 지원과 시당국의 비상관리 예산 가용을 위해 지역 비상사태 포고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격 사건 수습 기간 동안 엘패소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트윗을 통해 양당이 합심해서 총기 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배경조사 체제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양당의 입장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이 배경조사 강화의 법자에 대해 트럼프 자신은 어떤 노선을 원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저녁부터 4일 아침까지 텍사스 엘패소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잇따라 29명이 총기 난사에 사망한 데 대해 우리는 그들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며 또 이들보다 앞서 그렇게 사망한 많은 이들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총기 구매자 배경조사 법안에다 자신이 주장해온 이민 시스템 엄격화 방안을 결합시킨다면 이 두 차례의 비극적 사건에서 훌륭하지는 않아도 뭔가 좋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오늘 총파업과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벌이면서 도심이 마비됐습니다. 각계 종사자들의 총파업과 시위로 교통망이 멈추고 100여 편의 항공편 출발이 취소됐으며 수많은 상점과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시위대는 월요일 파업 구호를 외치며 분주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약 2달 전 당국이 추진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발하며 일어난 시위의 연장선으로 중국의 지원을 받는 홍콩 정부는 송환법 완전 철회, 경찰의 시위대 무력 진압 조사, 민주적 개혁 등 홍콩의 자율성을 높이라는 시위대의 요구에 타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총격 사건의 사상자가 넘쳐 일부 병원이 중상자 치료 시설을 임시로 폐쇄했습니다.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은 어제 중상자 치료 시설이 정원을 넘어서 이를 일시적으로 닫고 환자의 입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은 시카고 지역에 있는 5개의 트라우마 센터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지난 주말이 총격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시카고에서 모두 50여 건의 총격 사건이 일어나 4명이 사망하고 4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불과 4시간 동안 24건의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카고의 연례 페스티벌인 롤라팔로자에서 2년 연속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참석자 중 1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4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오후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다소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89도, 밤 최저 70도. 내일 대체로 맑고 흐리고 한때 비 또는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7도. 수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86도, 밤 최저 69도. 목요일 맑고 쾌청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81도, 밤 최저 61도입니다.